일본과 역사와 호국, K 콘텐츠의 연계성이라는 일본과 사회를 맡은 충남대 국문과 윤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0분 단위씩 5월극 연극의 이론적 지형, 김영학 선생님 발표와 이성곤 선생님 토론,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문화적 기업과 콘텐츠의 확장, 그래서 뮤지컬, 스윙되지 아무명 A, 일태 노래를 중심으로 발표, 그리고 세 번째가 일제말기 전쟁 앞에서의 한숨, 국민연극에 나타난 담배 피우는 조선인들에서 이주영 선생님 발표와 양세란 선생님 토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대극과 큰 시장의 만남에서 최지훈 선생님과 우수준 선생님의 발표와 토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지금 시간이 45분이 되고 있는데 원래 저 일정상으로 본다 그러면 약 15분 정도가 좀 지연되는 이런 느낌이긴 하는데 최대한 뭐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김영학 선생님 5월극 연극의 이론적 지형을 먼저 좀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대 김영학입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이제 5월극에 대해서 발제 좀 부탁을 해서 급히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그런 글입니다. 저한테 이은경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좀 그동안에 장문이나마 몇 번 써서 그거랑 참고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18을 겪었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현장에 어린 나이라 또 아버님이 워낙 좀 엄격하셔서 이제 막 싸우는데 막 참여하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항쟁 10일 기간 안에 이렇게 조금 소강 상태 때 이제 강주 금남로도 나가보고 죽은 희생자도 직접 보고 상무관에 가서 관이 이렇게 이제 있고 막 희생자가 널브러져 있는 것도 이제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합니다. 제가 또 연극을 배울 때 광주 극단 토박이라는 극단을 만든 박효선 선배한테 연극을 배웠어요. 그분한테 많은 영향도 받았고 제가 또 희곡 작가로 이렇게 이제 살려고 준비하면서 또 그분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희곡 창작 지도도 많이 받고 그분 안타깝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저런 인연이 제가 5월극을 좀 오랜 동안 좀 관심을 가지고 집필을 해왔습니다. 서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이성근 교수님이 5월극에 대해서 몇 편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저도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숙독하고 했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그게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토론자가 이 교수님이 너 왜 그랬지? 하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분량이 좀 많아요. 제가 이걸 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연구한 것도 있고 또 누군가 5월 연극에 대해서 좀 총론적인 성격의 단행본을 하나 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책을 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5월극 원래 이제 제목은 5월극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 추이를 가져왔는가 이런 거였는데 그거 하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제 레이더에 포착 안 된 작품이 너무 많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5월극이 아니라 5월극 연구를 이렇게 좀 다루면은 일단 5월극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다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좁혀가지고 5월극 연구를 총괄적으로 좀 살피는 이런 글이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누락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성원 선생님 논문도 누락됐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량이 좀 여러 관점에서 막 5월극 연구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아마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읽는다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날 것 같고 필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장 넘어가고 이제 5월급을 대한 5조 관점은 5월급은 80년이 5.18이 일어나고 81년 광주에 이제 마당극을 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랑이별이라는 마당극을 했는데 그게 5.18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미국도 막 나오고 여러 이제 현대사를 다루면서 5.18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82년에 넋부리 붓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그것도 5.18에 직접 참전했던 예술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고 이제 강주에 5.18 때 그 산화하신 윤상원 열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5.18 연극이 전국화된 것은 역시 이제 1988년 미진의 소극장에서 있었던 제1회 민족국 한마당 축제 강주 극단 결립의 10년을 일어서는 사람들과 극단 토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효선 씨가 제작한 금희의 5월 이 두 작품이 공연이 되고 그 두 작품에 대해서 김광옥 선생님, 서연호 선생님, 이영미 선생님이 굉장히 호평을 합니다. 그 당시 5.18이라는 게 이제 그때 막 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이양기거든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다 5.18 가해자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엄혹한 시기에 5.18을 다룬 점을 아마 일단 좀 높게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런 그 세미나 그 당시 연극 평론의 여건부가 우호적으로 평을 한 게 5.18 연극에 대해서 하는 연극인과 평론가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은. 3장은 이제 조금 더 월극이 이제 위원이 확장이 되면서 1989년에 5월 신부와 1999년에 이제 봄날과 2000년에 5월의 신부가 이렇게 이제 공연이 되고 이 두 작품이 굉장히 이제 평론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5월극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5월극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제 한 비평이 나와요. 김영희 선생님이 한 글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 작품에 대해 그 3장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김형기와 김기수 비평을 주목할 수 있는데 김형기는 의원급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일관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그런 두 작품 모두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무기적 심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80, 90년대의 강주 문화 혹은 5월 예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무대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관객과 만나면서도 외형적 사건의 전말을 반복적으로 재현하거나 그의 주석을 다는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내레이터들이 사건에 과도하게 감정이입한 나머지 감정 통제를 하지 못하고 관객이 감정을 따르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한다라고 비판을 이어간다. 내레이터의 다분히 교과서적인 주석과 설명으로 인하여 관객은 공연이 죄를 추궁당하고 질책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두 작품은 1980년 5월 항쟁에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요구는 충족되지 못한 채 숙제로 남게 되었다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논조는 1980년 5월 광주는 1980년에는 민주주의와 저항의 상징으로서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광주는 더 이상 원죄도 아니며 상상력의 원천도 아니다. 말하자면 지나간 과거사가 된 것이라는 김영기의 역사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두 5월극이 변화된 수용자층의 인식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소설가 한강이 개헌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발표한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5.18을 사회화하며 떠올렸다고 밝힌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국민들이 깊이 공감하며
계엄에 반대한 사실을 고려하면 김영기의 역사의식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를 겪은 시민들 다수는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5.18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는 5.18이 2000년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현재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억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5.18을 다룬 예술작품을 고찰할 때는 역사를 박쥐화시키지 않고 역사에 다가서려는 예술적 상상력과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윤리적 주체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비평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문학평론가 박민호가 5.18 문학을 논하면서 이것이 강주 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980년대 5.18 일어나고 80년대 후반부터 5.18 연극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이제 후반부터 5.18 그 예술이 계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비평적인 논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논조를 대표하는 게 이 김현기 선생의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도 말했던 정치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그 논쟁을 계속 이어오고 이영미 선생 같은 민족 진영 계열의 평론가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두둔하는 듯한 이런 평을 하고 주로 유학을 다녀온 연극미학에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신 분들은 예술성 결여, 연극미학적 유한성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약간 이제 조금 규조가 바뀐 것은 제가 방금 읽었듯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소년연다라는 소설을 2014년에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낡은 관념으로 낡은 역사로 치부됐던 5.18이 다시 이렇게 역사가 전면에 떠오르면서 이 5.18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라는 화두가 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영기 선생 이후에 이런 예술성 미흡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다시 우리가 좀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 면에서 제가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이성원 선생님도 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길수 선생이 이렇게 또 두 작품, 5월의 신부와 봄날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길수 선생은 이제 김영기 선생처럼 아주 비판적인 논조를 일관한 김영기 선생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비판적인 논조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불편할 정도로 비판적인 논조고, 김길수 선생은 좀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이렇게 어떤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고, 근데 그 부정적인 면도 전형적인 어떤 희곡문학의 서사의 결여 이 부분을 김길수 선생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대 인물 안타고니스트가 나타나서 이렇게 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해야 5월 정신이 이렇게 더 승화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됐는데 황교안 선생의 5월의 신부는 사실 시극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극의 성격을 조금 너무 희곡 문학의 어떤 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좀 우려도 들고, 어떤 김길수 선생도 중립적이지만은 그 비판적인 부분이 과연 온당한가 타당한가 저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르는 날에 대해서 푸르는 날이 이제 정경진이라는 작가가 2009년에 차범석 희곡상을 받고 거선웅 연출가가 공연을 하고 이 작품이 이제 그해 한국 연극에 많은 상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김기란 선생, 하영주 선생, 김소연 선생 이 세 분이
이제 평을 해놨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중립적이거나 5.18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는 싹 사라지고 굉장히 좀 역시 그 처음에 80년대 김방옥, 서현호, 이영미 선생이 했던 그런 우호적인 이런 관점에서 평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김기람, 허영주, 김소연 선생의 편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담보했다. 그런 면에서 5월 극에 대한 비평적 관점이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5월 극의 물질성에 대한 관심은 이제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장소 특정적 연극이라는 게 우리 한국 연극계에 또 화두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극에도 그 장소 특정적 연극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비평해 놓은 게 있는데, 김도일 선생과 제가 이렇게 광주 5.18 사적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공연에 대해서 비평을 해놓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김도일 선생은 5월 극에 이제 처음으로 장소 특정적 연극성을 규명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제 광천 아파트라는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숙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연한 편이었는데요. 장소 특정적 연극성을 지녔다, 이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장소성이 5월 어떤 정신과 관련돼서 어떻게 연극성을 발휘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제가 이제 다른 또 광주 구도청을 장소로 활용한 광주 지역의 연극인들이 했던 것에 장소 특정적 연극을 분석을 하면서 그게 이제 5월 극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 그런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한강 소년연단을 이제 휴먼 푸가라는 이제 퍼포먼스를 걸리게 되죠. 그게 이제 서울에서도 있고 우리 경기에서도 있는데, 휴먼 푸가의 퍼포먼스의 수행성이라든가 물질성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4장 중간 정도 보면 신재인 선생님의 연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극의 물질성에 대한 평론계의 관심은 배우 몸으로 옮겨왔다. 신재인은 21세기 연극 비평의 최대 화두는 몸담론이며, 이는 이른바 포스트 드라마 공연을 조망하기 위한 당연한 학문적 귀결이라고 주장하며 휴먼 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궁극적으로 말과 몸과 어부저와 소리와 공연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현지화될 수 있는 기억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고 하면서 말의 의미가 우선일 때도 있고 몸의 신체성이 중심이 될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휴먼 푸가의 육체성을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제 아래 문장을 보면은 이 휴먼 푸가의 배우로 참여한 나경민 선생이 또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휴먼 푸가 육체성에 대해 이 공연의 배우로 참여한 나경민은 증언과 고통의 감각을 배우 몸에 기입하고 체화하기 위해 울성으로 분화해가는 과정을 확인하고 재현 불가능한 공유 불가능한 고통의 감각 나눔이 어떻게 배우 몸을 통해 묘기될 수 있는지를 포착한다. 이런 80년 5월의 강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반복되고 변주되고 있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각이고 증언으로서 작동한다. 배우는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지 않는 대신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움직임을 덧대어놓고 행위함으로써 오브제로 하여금 그 물성을 감각으로 매개하고자 한다라고 진단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어떻게 육체성을 표현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장영지 선생이 휴먼 푸가의 그 육체성, 물질성에 대해서 그 신경과학과 체화 인지 이론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논문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의 경험이 건강의 토대가 되며 운동감각적 공감과 스스로가 매개하는 지적 이해가 이중으로 결합된 공연 전략이 관객의 체화된 건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고 결론 짓는다. 그는 휴먼 푸가는 몸과 언어를 적절히 결합해 관객으로 하여금 지적 이해나 단순한 거울 반응을 넘어선 감정적 공감과 인지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몸을 기반으로 한 인지 과정을 극대화하고 체화된 건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도착한다. 인지이론을 접목한 이 연구는 몸 중심의 공연 분석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며 향후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우울극에 대한 다원적 접근에서 제가 이제 그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제 그런 작품을 로컬리티 이론으로 이렇게 적용한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백소연 선생이 짬뽕과 푸르른 날의 희극성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해드렸고, 양진영 선생이 우울의 신부의 환상성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했고, 김홍남, 강현아, 김지연 선생이 우울극에 나타난 여성성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 우울극 연구사 조망은 정리 부탁드립니다. 토론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어떻게 우울극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표를 만들어봤어요.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쨌든 이제 제가 우울극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총론 차원에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소설 그 연구와 이제 비교해본다면 굉장히 미흡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 특히 이제 미흡했던 거는 소설 문학에서는 이렇게 시기별로 어떤 그 담론이 유행을 했고, 그게 어떤 소설 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평가도 하고. 근데 우리 연극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개별 작품에 대한 뭐 휴먼 푸가가 있다면 휴먼 푸가를 이렇게 집중 전면하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처럼 좀 총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더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당사자성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18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공연을 올린 것, 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주 지역에서 연극을 하는 5.18에 평생 관심을 가져온 분들의 공연과 외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뭐 이렇게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제 우울극이 여러 편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하는 이런 연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그 1번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이 글을 이렇게 이제 게재할 때는 이 1번 부분에 집중해서 나름의 좀 생각을 발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18이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구되는 5월극 애도극 내용과 형식을 원인이랍니다. 이쪽이 기면은 80년대에 5월 문학을 연구했고, 역사적 진상 규명이 우선인가, 예술적 형상화가 우선인가, 정치성인가, 미학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바 있습니다. 연극 비평기 역시 오랫동안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역사 소재 연극을 둘러싼 정치성과 예술성의 긴장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이러한 논의의 초점과 논리는 변화해왔지만 그 핵심 쟁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5.18을 둘러싼 연극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연구가 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재촉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성곤 선생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이성곤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게
과거에 2014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그 5월극에 대한 연구를 학술적으로 진행을 해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거의 논문들을 제가 한 4편 정도 찾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토론회 학술대회 발표문이 지금 아직은 뭐 논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기존에 발표했던 연구들도 후속 연구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가끔 리뷰 한 2번 쓰면서 궁금했던 게 용어가 좀 정리가 안 돼서 5월극이라는 표현을 선생님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써오셨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혹은 뭐 실천적으로 합의된 개념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안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런 연구 논문들을 조만간 발행으로도 엮어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 질문은 사실 지금 발표문에 다 녹아 있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해주신 그 말씀, 정치성이냐 예술성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80년대 말 김현 선생과 그 이후에 5월극에 대한 그 예술적 형상화와 정치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어서 그 비평이 살짝 위축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논쟁 과정들이 사실은 좀 궁금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 공연 목록들을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작품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공연되었던 작품들은 거의 못 봤는데, 이런 제시된 작품 가운데 청시롱 시리즈 슬픔의 노래, 찬란한 슬픔,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등등 사실 비평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 발표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논의들이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공연들에 대한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 어떻게 좀 앞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 벌써 2편이 올라갔잖아요. 나는 광주에 없었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 외에도 뭐 국제 공동 창제작이라는 형식으로 해외 단체들과 또 이 비슷한 작업들을 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라는 작품으로 바르바의 오딘 시어터하고 이제 공동 작업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곧 아마 지난 한 달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인권 평화 마당제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 이제 놀이패 신명이 언젠가 봄날에라는 작품에 참여를 했었고, 5.18 민주화 운동과 그다음에 4.3을 좀 연결시켜서 이런 그 광주에서 이걸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5월극에 대한 창작 활동과 그다음에 뭐 토박이라든지 아니면 일어서는 사람들 같은 그 지역, 광주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그 무대의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혹은 관계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의 창작 경향이나 눈여겨볼 만한 어떤 미학적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질문은 간단히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가지인데 그 간단히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 20분부터 기초발제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시간을 여유있게 쓰니까 5분 안에 되겠네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그 정치성과 예술성이 이제 어떤 이제 과정을 가져왔는가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1980년 5.18이 일어나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식상하다,
그만 좀 해라 5월 공연 이런 이야기들이 90년대에 좀 팽배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왜 우리 유사정은 계속 5월 공연을 붙잡고 있나 나중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의식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가 그 아까 말한 그 한강 작가의 이런 어떤 성과학도 나오고 하면서 월극의 어떤 정치성, 역사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좀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혼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보다는 어떤 토론 과정이라든가 담론화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학교 차원에서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도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제외 공연 그러니까 제가 다루지 않은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해놓고 보니까 엄청 많이 빼먹었더라고. 또 제 이제 과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홍보 차원에서라도 빠짐없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지역극단 그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이제 5.18이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뭐 동학도 있었고 3.1운동도 있었고 4.19도 있었고 5.18 이후에 87년 유월항쟁도 있었고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굵직한 사건인데 뭐 정명훈 사상가라든가 김상봉 사상가 또 여러 그 역사 한원국의 역사학자 이런 분들은 5.18을 가장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가장 높게 평가한 이유는 자발적인 희생을 했다는 그래서 사상가 정명훈 선생은 절대공동체라는 개념으로 5.18을 해석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저기 그쪽을 두고 있는 연극인들은 타지에 있는 연극인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5.18을 이해하려고 하고 평상하려고 했다. 이런 차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를 다 눈덩거려가지고 5.18을 바라보는데 실제 사상가와 역사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18을 훨씬 더 위에 두고 있고 5.18 정신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상당히 도약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과 이렇게 다른 역사와 비교가 되는 게 일단 진상규명이 안 됐어 이게 누가 총을 쏘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제 전두환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밝히고 죽어버렸잖아요. 네. 진상규명이 안 된 점 그리고 왜곡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다른 역사에 대해서 5.18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 평론하는 관점에서도 다 고려를 해서 함께 평론을 해야지 일반 역사극처럼 5.18 연극을 비평하는 자세는 너무 편협하다. 네,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더 지금 충분히 답변이 그 플로우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궁금하신 분 종합토론 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5월 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 이제 역사의 문제, 정치의 문제, 예술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자꾸 이 지역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한정, 국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김영 선생님이 5월 극에 관한 비평의 어떤 통시적 흐름들을 짚어보면서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방식의 그런 발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보훈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그 차원에서 좀 확장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